예, 제가 부동산 공시법을 맡게 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시법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토지에 관련된 지적, 토지에 관한 지적 제도와 그다음에 권리 관계죠. 우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 기타 용의 물건이라든지 또 담보 물건, 또 임차권, 이러한 권리 관계들을 우리 나타낸 게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에 관련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지적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수로에 대한 즉 4대강 개발하면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법률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지적은 민법과는 좀 괴리됩니다만은 그러나 등기법은 우리 민법의 물권편이죠. 물권편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등기법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민법 먼저 하시고 또 등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민법의 물권편 들어가기 전에 등기법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용어라든지 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번 더 반복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해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용각산 소리인지 어떤 분은 제가 수업하고 딱 쉬는 시간 나가면은 귀신 씹나라 까먹는 소리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말씀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는다 할 정도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오시면은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실 겁니다. 제가 한 30년 강의해 오면서 많은 겪은 게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합격하시지, 중간에 또 포기하셨다가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우리 부동산 고시다 할 정도죠. 그래서 이미 해보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용어가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이런 용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합격증을 따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먼저 지적부터 먼저 진행 꼬기 하도록 하죠. 1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공시, 이 공시 제도로는 방금 우리 토지에 관련된 지적, 이 지적이라는 것은 한자로 아시다시피 땅지자에 호적이라는 적자, 토지의 호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토지의 호적. 우리 사람도 호적이 있듯이 땅에 대해서도 소재라든지 이것은 우리 토지의 사실, 이 사실이 뭐냐, 토지에 따라 사실관계들을 나타낸 게 지적이죠. 그 대표적인 게 토지가 어디에 소재하는지 소재, 그 다음에 지목이 뭔지 지목. 우리 이거는 이제 땅은 과수원이냐 전이냐 답이냐 총 28가지 우리나라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28가지입니다. 28가지. 나중에 지목에 대해서 매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면적이 뭔지 얼마인지. 전에는 우리 평으로 척관법이라 해서 평으로 면적을 나타냈지만은 지금은 미터법이에요. 제곱미터로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 외에도 경계라든지 그다음 좌표라든지 이러한 것 등 모두 나타난 토지의 사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도
지적은 나타냈지만은 그리고 그 소유권, 소유권 관계에는 그 누구인지 대장이라든지 또 공유지 연명부라든지 이러한 그 대지권 등록부 등 이러한 공부에는 그 소유자가 누군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임야 도면에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 등록되나 안 되나 또 공부상에 시험에 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되는 공부냐 아니냐. 자, 그건 자세한 뒤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근데 소유권에 관한 거는 그 우리 지적 그 공부에 나타나는데 그렇지만은 용익권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익권 이거는 우리 등기에 나타나지 그 지적 공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 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공부에 나타난다는 점. 예. 자, 그 14페이지 그 지적의 그 의의를 보시면은 우리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라고 돼요. 영토 동그라미 주시고요. 영토. 영토. 요거는 우리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이죠. 한반도와 부속 도서. 그 한반도와 그 섬은 약 한 3,000여 개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뭐 몇 개냐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 국가가 그 어떤 그 영역이라 하면은 영토도 있고 영공도 있고 영해도 있는데 그렇지만 바다로는 그 등록 대상이 아니죠. 토지만 땅만 등록 대상이지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에서. 물론 우리 서해 쪽에 바다도 간척 사업을 하게 돼요. 간척 사업. 그러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 그 신규로 등록하게 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그 한반도 부수 도서대 이때 그 과세지만 등록 대상이냐? 아니다. 비과세지. 비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지도 등록 대상이다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만약 시험에 뭐 과세지만 등록 대상에 들고 비과세지는 등록 대상에 들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네. 일단 우리 영토만 등록 대상이고 영해 영공은 아니다 보시고 그다음 목적에 보시죠. 자, 목적에 보시면은 이 그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의 그 입법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측량 및 수로 조사의 기준 절차 아까 4대강 개발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이에 관한 규정. 그리고 3번 거기 줄지시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여기서 이제 지문에 함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란 말이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지만은 거기에 다른 말을 국토의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토의 개발 촉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그 우리 이 법률의 입법 목적을 이렇게 말을 넣을 지문상에 이 지문을 넣으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출제할 때에 다 지뢰밭이 있습니다. 함정이 다 있거든요. 그 함정만 잘 찾아내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다, 또 개발 촉진이다. 말은 좋은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소유권 보호 거기 줄지시고, 이것은 우리 이 지적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은 그것은 그 목적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즉 법 지적이다. 원래 이 지적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으로는 그 과거에는 처음에는 우리 토지는 국가 왕의 땅이었어요. 왕토 사상이었습니다. 왕의 토지였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지만은 관리들도 다 토지를 녹봉으로 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노비화 받아 가지고 자기들 그 녹봉으로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면은 다시 반납했습니다. 했어요. 물론 뭐 영업제라서 또 우리 개인의 땅도 있었지만은 우리 그 신라 장적에 문서 있다, 개인 땅 소유자 있다 이렇게 문서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완전한 개인 소유는 이제 근대 와서 이제 사유화되겠죠. 그래서 사유되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세지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제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호, 이제 소유권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대 와서 이제 사유화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다음 오늘날은 이제 다목적 지적이라 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거기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그 법 지적에 현재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은 그 지적이 수평 지적이죠. 현재는 이 수평 지적으로서 면적을 수평 면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산이 경사진 땅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 측량을 할 때 면적 측량할 때는 수평 면적으로서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 면적이 아니다는 점. 이 경사로 이렇게 만약 경사 면적으로 등록한다고 하면 안 되죠. 보통 우리 실무에서 이제 뭡니까 수용한다든지 할 때 뭐 나무 뭐 이렇게 심어놨을 때 이때 뭐 이거는 뭐 나무 본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죠. 그렇지만 이제 땅은 이제 수평 면적으로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땅에 대해서는 지하로는 우리 현재 그 지적은 수평 지적으로서 현재 등록 도면이 그려져 있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입체 지적을 이제 연구개발 중이다. 이제 이거는 연구 중이고 연구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명도 이제 공간정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법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 가지고 도면을 얼마든지 입체적으로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제 그릴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 현재는 이 수평지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입체적은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면적은 아까 수평 면적이다. 그리고 이 지하로는 개인의 소유권이 얼마나 미치죠? 여러분 땅에 있으시면은 지하로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서울 지하철 공사하면서 40m, 판례는 약 한 50m까지, 대법원 판례는 약 50m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판결이 있습니다. 50m까지고. 그러면 요까지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땅이 참고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약 한 50m까지 미친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혹시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뭐 어떤 그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어떤 그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뭐 수용이 됐다, 참 수용보다도 그럼 수용될 때는 수평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뭐 지하 이제 아까 50m 이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토지 이제 지적을 공부하시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입체 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거 시험에 주의하시면 되고, 현재는 수평 지적이다라고 시험에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 주체를 보시면은 국가입니다. 거기 등록 주체는 국가라고 등록됩니다. 국가. 근데 이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 거기. 그러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다 하면은 시장, 또 군수, 구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근데 이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다 하면은 틀린 질문입니다.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지위지. 거기 줄 치시면 돼요. 자,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줄 치. 그 시험 출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함정 별표 놓으시고. 자, 그 다음 15쪽에 보시면은 뭐 공부는 거기 우리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뭐 현재 우리 그 가시적인 거는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같자죠. 그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근데 지적 파일은 그 USB라든지 저장되어 있는 거는 당장 그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끌어내야 되죠. 그렇지만은 바로 공부상 그 가시적인 거는 거기 토지대장, 그 다음 임야. 근데 토지대장하고 그 같은 짝꿍은 뭐예요? 도면 중에 아니죠. 거기 토지대장하고 짝꿍은 지적도. 그래서 항상 짝꿍을 공부하잖아요. 토지대장하고 짝꿍은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 이렇게 짝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는 따로 이렇게 써놨지만 항상 공부하실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근데 요 임야는 우리 토지학과 지목이 총 28가지 지목인데, 28가지 지목 중에 임야 요거 하나만큼은 따로 이제 공부가 이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그 우리 지적도 그 임야도에 그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지적도나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오케이. 예. 역시 원래 합격하겠다. 예.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예. 이 시험에 거의 자주 출제하는데요. 예.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등록 전환할 때에 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출제합니다. 지번 붙이는 게. 이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제 답이냐 전이냐 과수원이냐 뭐 유냐 뭐 이렇게 지목이 쭉 있어요. 이 지번은 뭐 몇 번지냐 30번지 뭐 30의 1 31.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목은 임으로 돼 있고 뭐 40에 5다 뭐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40에 5다. 이거는 지적도인데 왜
이 임야가 어딨나 의심할 수 있죠. 45. 근데 이제 임야 도면은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산은 덩어리가 크죠. 보통 우리 축척이 지적도는 1대 1200을 많이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임야도는 1대 6000을 축척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이제 500분의 1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단 축척 뒤에 나오니까 참고로 그러면 산은 6000분의 1, 즉 1대 6000으로 하는 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소축, 이걸 소축, 이건 대축척이. 축척이 크고 이건 작다. 근데 여기는 우리 임야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산 뭐 27임, 그 다음에 산 28임, 산 29임. 이렇게 집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집원 앞에. 근데 여기는 지목이 이것도 임야고 이것도 임야잖아. 그죠? 지목이. 근데 앞에 지적도 상에 있는 임야, 이거는 형질 변경을 수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산을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포크레인과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이 땅 이거. 근데 도면 보고 왜 압니까, 이거? 도면 보고 이거 산 밀었는지 원형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어가지고 못 밀었는 건지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40의 5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도상에 보니까. 아까 원래는 임야, 이건 지목이 임야잖아, 그죠? 임카는 임야예요. 지목이. 뭐 과는 과수어이고, 과는 과수어이고, 저는 뭐 밭이고, 답이고, 논이고, 그 다음에 유는 유지, 저수지예요. 예, 유지. 물이 머물러 있는 땅이다. 이렇게 유지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여러분 이제 공부를, 물론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낸 게 제가 잘못이죠. 네, 잘못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산을 포크레인과 밀었는 건지 안 밀었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이 말. 공부하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신 이유예요. 이건 안 밀은 거예요. 지목이 그대로 임야다 하는 거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아까 등록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등록 전환한 것은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있는 땅을, 그럼 원래 임야도였잖아, 그죠? 그걸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은 이거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장으로 바뀌거나 대로 바뀌게 됩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임야도에 있던 산들을 밀어가지고 공장 부지나 택지로 조성하게 된다. 그러면 지적도로 자동으로 옮겨 등록 전환하게 되고 지목도 대로 바뀌거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지번은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 등록 전환할 때 우리 바다, 아까 서해안 바다 메꿔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서 간척지를 조성했다. 역시 이때도 지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 붙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거나 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면 굳이 부번 붙일 필요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끝번호가 있어요. 본번에. 그 다음 본번부터 붙여 나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우리 공부하시는 거는, 이게 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등록 전환만 됐지 지목 형질 변경은 수반 안 했다. 이렇게 산 원령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등록 전환하더라도 산을 깎아가지고
택지로 또는 공장 부지로 조성하게 되면은 지목도 바뀌게 됩니다. 지목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산이 그대로 등록 전환되더라도 산이 원령 그대로 보존될 경우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못 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목은 그대로 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에 산자부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지적도로 들어갔을 때는 앞에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앞에 산자가 안 붙습니다. 아, 산인데요. 현재 눈으로 보니까 산인데 하더라도 지적도 상에는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앞에 산자가 안 붙습니다. 이거 산자 붙인다 하면 안 돼요. 시험에 꼭 주시고. 그렇지만은 임야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아셨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이런 걸 내요. 출제를 할 때. 그래서 임야도일 때는 앞에 산.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앞에 산자 안 붙는다. 이렇게. 지목이 설사 임야를 하더라도 꼭 좀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하고 같이 짝꿍. 그 다음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 한다. 등록전환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되더라도 형질 변경을 수반하고 안 하고, 형질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은 지목도 바뀐다. 지목도 바뀌고, 그렇지만 형질 변경을 수반 안 하게 되면은 지목은 그대로 임야다. 그 대신에 임야대 앞에 산자를,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야 이 지번, 만약에 이 산 27번지 임야 야를 여기로 갖다 이제 이거는 뭐 산 모양이 이제 집 땅 모양이 이건 반대하지 않는데 이걸 등록 전환을 산 27번지 임야를 등록 전환하게 되면요, 이 옆에 뭐 나중에 옵니다만은 이 지번은 그대로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자, 그럼 여기 임야 40에 5가 이게 돼 있는데 이거 옛날에 산으로 임야도에 있을 때 여기 임야도면에 있던 나를 야 갖다 이쪽으로 갖다 옮겨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번은 옛날 산 40에 5였느냐 아니면은 다른 지번이었겠느냐? 예. 만약에 산 27번지 임야야를 예? 형질 변경이라든지 해서 지적도로 갖다 옮긴다. 이때 이 지번은 그대로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자,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기존의 지번은 결번이 돼요. 산 27번지는 사라집니다. 왜? 아까 등록 전환이나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은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 붙인다 했어요.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산 지번들은 사라집니다. 결번이 돼버려요. 아셨죠? 나중에 또 등록 전환, 일단은 등록 전환이 뭐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되되 두 가지, 생질 변경 수반하고 안 하고, 그리고 등록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임야 지번은 결번이 된다는 점. 결번, 지번이 사라져요. 그래서 시험에 결번 사유이냐 아니냐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결번, 즉 지번이 기존의 지번이 그대로 따라가느냐 사라지느냐, 그걸 꼭 좀. 그러면 등록 전환 시는 결번 사유 해당되죠? 예? 등록 전환은 결번 사유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 그 갈로 4번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건데, 그 다음에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익권은 X, 거기다가 용익권이나 담보권은 공부에 안 나타납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대장 사항에도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적 공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부에 뭐 공시된다, 등록된다,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질문 다 틀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우리 토지 공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누구가 소유자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토지 대장이라든지 임야 대장에는 또 공유지 연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라든지 이런 공부상에는 소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도나 임야 도면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는 소유자 안 나타나요. 나중에 공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나오니까 일단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시험에 출제하는 교수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 안 하셨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십시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은 측량, 그 다음에 이동조사, 거기 토지 이동조사 하는데 토지는 전부 한자가 많아요. 제가 한자 쓴다고 하면 너무 또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우리 한글로 써놓으면요 뜻 전달이 안 됩니다. 표현 문제, 영어라든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개념 법학으로서 우리 이제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 토지가 이동, 한글로 또 써놓으면 땅이 움직이나 이동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보통 이동한다 할 때는 인구 이동할 때 이제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뭐 이동이다 이렇게 뭐 인구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는 달을 잊자. 공부상에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럼 아까 지목이 답이었던 것을 아까 또 임야였던 것을 대라든지 또 공장 부지로 용도가 바뀌면은 이동 사유가 되잖아, 그죠? 이동이 되고. 그러면 토지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움직였다. 공부상. 그래서 다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규 등록도 옛날에는 즉 바다로 서해안에 관측 옛날에 구지적법에서는 갯벌이라고 하는데 이 갯벌을 임야로 지목을 설정했었어요. 갯벌. 그 갯벌에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예? 들어오죠. 그는 등록 대상이 아닌데 이제 임야로 했거든요. 여러분 포항 동해 쪽에 모래사장 지목이 뭐예요? 동해 안에 모래사장이 지목이 뭔지 아십니까? 빈지, 부동산에서는 빈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 지적법에서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모래땅, 또 저 상류에는 모래땅, 하류에는 상류에는 자갈땅, 하류에는 모래땅.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갈땅, 모래땅은 잡종지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갈땅, 모래땅 이거는 임야로 이제 답을 이제 지목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예? 그건 뭐 국가 땅일 수도 있지. 국가 땅이지. 예. 그리고 하천은 다 국가 겁니다. 하천은 지방 하천이든 국가 하천이든. 그러면 지방 하천이라고 뭐 지방자치단체 뭐 대구 광역시 땅이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그 하천은 다 국유입니다. 지방 하천이든 지방 하천이든 국가 하천이든. 관리만 단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느냐 또 시도지사가 관리하느냐. 지방 하천은 시도지사 관리하고 국가 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고 뭐 그거가 차이 납니다. 예. 자,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출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 토지가 움직인 게 아니라 토지의 사실관계들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 사유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또 시험에 출제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달라졌다든지 토지 등급이 변동됐다. 또 우리 농촌의 농지 같은 경우는 기준 수확량 등급이 있어요. 땅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모내기 벼가 많이 생산되죠. 그러면 기준 수확량 등급 변동이라든지 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토지 이동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토지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이동이라 하지. 시험에 이제 이동에 해당되나 안 되나 물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공시가가 변동됐다든지 토지 등급이 달라졌다든지 그리고 아까 기준 수확량 등급이 변동됐다든지 이런 건 이동 사유에 해당된다 하면 틀려요. 이게
꼭 이제 사고를 그렇게 테스트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겠죠, 그죠? 예, 토지의 사실관계, 지목 달라졌다든지 면적이 달라졌다, 하필이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런 것들, 축척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이동이다 이렇게 시험에 또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 16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념이 있는데 국정. 자, 거기 국정 동그라미. 국정이랑 할 때 국가가 정한 이런 게. 그러면 지목, 면적 등록 방법이라든지 측량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국가가 정해 놓은 방법이어야 된다. 이것이 국정주의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 국정이 아니라 지정국정주의, 지정국정. 그 다음에 형식. 꼭 형식이란 말이나 등록이란 말이나 같은 편으로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등록, 형식. 여러분 부동산 등기도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우리 부동산 사고 팔자, 매매하자 합의만 있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뭐 확설이 또 대립되네요, 그죠? 여러분 저하고 땅 사고 파자, 아파트 사고 팔자 합의만 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인도 둘이 뭐 아무리 100년 가약을 맺고 뭐 자녀까지 출산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혼인이 부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혼인하고 부동산 사고 파는 거하고는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동산도 사고 팔면은요 등기를 해 가셔야 소유권 취득하신 거지, 등기 안 해 가시면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프랑스와 같은 의사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여러분 저하고 사고 팔자라는 합의만 해도 소유권 넘어간 걸 인정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 되신 걸로 인정해 듭니다. 프랑스는, 의사주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이고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뭐 경매라든지 수용이라든지 뭐 판결, 이건 예외입니다만은 법률에 규정이 한 거는. 그러나 여러 가지하고 합의해서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대물 변제라든지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 가셔야 돼요. 이중매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팔고 잔금 받고 아파트 입주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예요 지금.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해가셨고 안 해가신 사이에 제가 원장님한테 팔고 등기 먼저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요? 못하고 채권에 불과하고 원장님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등기해야 되고 우리 부부도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지, 아무리 자녀 낳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안 되어 있으면 물건 부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결혼하고는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습니다. 그 참고로 그럼 일단 부동산하고 결혼하고는 공통점은 형식주의, 등기해야 되고 또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요. 성립요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일단 망설이면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살까 말까 망설이 됩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까? 예, 부동산은 무조건 저질러 놓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무조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사후 수습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 혼인 안 하신 분들 결혼도 일단 결혼해 놓고 보자. 그 다음에 뭐 사후 수습하든지 해야 돼요. 망설이다가는 결혼 절대로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이제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걸 말씀드리려고. 부동산 꼭 그래서 부동산 그 이중 매매도 생각하시면서 등기를 해야 된다. 예, 형식주의, 등록주의. 자, 그 다음에 공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고 등초본을 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열람. 네, 우리 나중에 등기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다. 우리 아까 방금 지적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하고 또 지목도 우리 공무원들, 지적과 담당 공무원분들이 실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 나갑니다. 현재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 실질 심사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토지는 직권 등록합니다.
우리 그래서 거기 17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적하고 등기제도하고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하고 비교해서 출제를 한 문제 유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중에서 많이 출제하는 게 뭐냐면은 지적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그 기능 하는 말보 도표에 기능 찾았습니까? 거기 사실 하는 말 동안이에요. 사실. 그런 반면에 등기는 뭐예요? 권리. 사실이야, 권리, 진짜야. 근데 공신력 문제. 그러면 등기는 이 공신력을 인정 안 하죠. 지적도 공신력 제일 밑에서 둘째 칸에 보시죠. 자, 밑에서 둘째 칸 보시면은 공신의 원칙을 둘 다 부정한다. 둘 다 부정한다. 그럼 아까 왜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 제도에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느냐? 왜 공신력이 있냐 안 합니까? 우리 국가기관에서 여러분 등기 신청 접수 받아가지고 등기 그 기록을 다 해놓는데 왜 공신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1차 공부하시지만은 예? 왜 여러분 저 아파트 사실 때 등기 때 보시고 현재 소유자 김명준으로 돼 있네. 저 소유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 아니 저 소유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등기 보고 믿습니까? 저 사람 보고 믿습니까? 그래요. 저 인상 보고 사야 되지 등기 보고 사면 안 됩니다. 등기 보고 샀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저 보고 사야 되지. 사람 보고 사야 되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저보고 아니 저를 보고 사셔야 되지 등기 보고 사셨다가는 낭패 당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게 원래 갑의 소유 부동산인데, 자 갑이란 사람이 원래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라는 을이 허위 위조 등기했어요. 이게 제 김명준입니다. 현재 등기부상보에 김명준이 등기돼 있어요. 이것도 보면 매매로 돼 있어요. 매매로. 자, 매매로 돼 있고 분명히 갑하고라고 매매로 등기돼 있어요. 매매로 등기돼 있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김명준입니다. 등기 때 보니까 김명준 돼 있어요. 돼 있길래 여러분들이 병입니다. 여러분 병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김명준 앞으로 돼 있고 매매로 돼 있길래 샀어요. 예? 사가지고 이전 등기 넘겨왔습니다. 이전 등기 넘겼고 점유까지 하셨어요. 농지입니다. 이거 농사 짓고 있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디 갔냐면 외국에 이민가가 있어. 외국 이민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갔어요. 사가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니, 야 등기 말소시켜 합니다. 여러분 말소당해 안 당해? 자, 여러분들은 전혀 몰랐고 또 아무 과실이 없었습니다. 말소당해 안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병이 보호 못 받아요? 농사 점유했고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 병이 이제
아. 그럼 판사는 누구 손 들어줘야 돼요? 과실 없다고 했잖아요. 무과실. 원칙적으로는 선임 후과실 때는 갑소유인데 소유 등기인데 판사를 이제 판사님이 재판을 해서 등기의 추정력으로 병에게 등기 이전이 된다고 판결하면 등기 이전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시험에는 그래 안 내요.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민주주의 기본 원리 다수결 원리. 자, 병 말소 당한다 안 당한다? 병이 말소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 안 당한다. 그럼 다수가 안 당한다네. 소수성이네. 자, 이제 여러분 아직 물권표를 공부 안 하셨고 또 이제 등기 첫 시간에 이게 참 이 고난이도 이 판사까지 등글먹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등기 뭐예요? 지금 공신력 공부하고 있어요. 즉 저를 믿습니까? 등기를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취득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는 등기 자체에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등기의 추정력은 있습니다. 추정은 즉 이 사람 둘이 매매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또 등기가 김명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명준 소유로 추정해 줍니다. 나중에 나오면 추정하지 않는 것만 공개하면 돼요. 나중에 시험에는. 알겠죠?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이거. 자, 근데 추정하지만 공신력이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인정 안 해요 이거요. 공신력 없습니다. 자, 이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해요. 아까 우리 지적은 실질 심사라는데 그러면 지적은 실질 심사하면 왜 공신력 부정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지적은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까? 사실에 관한 사항입니까? 사실이야. 사실관계. 눈으로 보면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알겠죠? 지목이 뭔지 뭐 이런 거 측량 실질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등록해 놓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 공시해 놨기 때문에 공신력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는 등기부상에 전세권으로 설정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으로 추정하고 보증금이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7천만 원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관계도 앞사람과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증여로 되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고 매매로 되어 있으면 매매로 추정하고 다 추정해요. 단 추정하지 않는 것만 뭐 가등기라든지 그다음에 허무인이라든지 이중보존 등기 후등기라든지 이런 것만 추정력이 없는 것만 공개하면 돼요.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시험 면술자입니다 그거. 나 등기 가서 공부하니까요. 일단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저 부동산 사실 때 등기 보고 사십니까? 사람 보고 삽니까? 제가 물은 이유는 이제 공신력 문제를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저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도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병은 등기를 말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병은 등기 말소당합니다. 판사는 갑을 진정한 소유자인 갑을 우리 부동산은 보호해주겠습니다. 자,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동사는 여러분 선의취득 인정해 줍니다. 동사는 선의취득. 제가 이 시계를 어제 저녁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가 하나 훔쳤거나 오늘 아침에 대구역에서 죽은 거다. 여러분 오늘 샀어요.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2년 이내에는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가도 못 받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장님이 저한테 맡겨놓은 거라든지 제가 빌려온 거는 여러분한테 팔아먹었을 때 여러분 즉시 선취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동사는. 그래서 동사는 거래 안전인 여러분을 보호해드린 거고, 도품이나 습등물은 안 됩니다. 도난품이나
습등물은 여러분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도품이나 분실물이 아니면은 즉시 여러분 취득이 합니다. 동산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정적 안전인 갑을 더 보여줍니다. 갑을 보여.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니까요. 동산은 돌아다니야 되니까. 그러면 야를 보여주고 야는 보호 못 받아요. 여러분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거. 억울하다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 자, 우리 어차피 등기 시험 공부하실 때 이 공신에 대한 원칙을 꼭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지적하고 등기하고 이제 비교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그리고 둘 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지적은 왜 공신력, 실질심사하면서 공신력 인정하지 않느냐?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들을 기록해놓은 공부기 때문에 공신력을 아예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등기는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 사람 진정한 소유자로 또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를 해주지 않고 못 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형식적 심사, 즉 등기관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당사자가 신청해오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신청 정보는 뭐냐? 신청 정보는 기록 사항입니다. 그 용지에 기록할 내용들, 그걸 신청 정보라 그래요. 그때 필요적 신청 정보냐, 임의적 신청 정보냐. 전세권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 얼마나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증금 기록 안 돼 있으면 등기 신청 안 받아줍니다. 이거 돌려보내 봅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신청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임차권 등기 신청하러 오셨는데 보증금 란이 있고 월세 임차료란이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근데 월세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월 얼마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기재가 없어요. 이때 등기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임차권은요, 보증금은 요소가 아닙니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등기 시험에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는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신청 정보예요. 그게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보증금은 필요적 신청 정보다 하면 틀린 정보입니다. 임의적 신청 정보고, 그러나 월세는 반드시 기재돼야 돼요. 월세는. 임차료는 얼마인지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구별하실 줄 알면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등기 시험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즉 첨부 서류가 뭐냐 하면은 뭐 주민등록 등초보이나 또 대장이나 뭐 도매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 정보라 그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등기관은 받아가지고 다 서류 다 갖춰졌고 기재사항 다 기재됐고 오케이 등기 다 기록해버려요. 그러면 아까 허위 부실 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심사, 즉 방금 말씀드린 형식적으로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신력을 부정하고,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선의 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신력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병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아예 아까 뭐 예외로 하고 원칙하고 이건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시험 문제를 오면은 이 사람은 원칙은 보호 못 받는다.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운 좋게 여러분들 요 병으로서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말소를 안 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등기 믿지 말게 했어요, 제가. 자꾸 등기 하시는데 등기가 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아까 물권편을, 민법의 물권편을 이제 공부를 쫙 하시고 나면은 이제 한 7, 8월 달 되면은 교수 보기를 저 밑으로 봐요. 지금은 위로 보지만은
이제 여름 한 8월 9월 한 두 바퀴 돌잖아요. 한 두세 바퀴 딱 돌면은 이제 교수 머리 이거나 여러분이랑 머리 크게 비슷해져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아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 입장이고 제가 김명주인데 저 등기 믿고 사셨다가 낭패당했죠. 예? 그 낭패당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추정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낭패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극히 드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즉 병으로서 여러분들이 등기를 갑으로부터 말소 안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승소할 수 있는 기회는 예외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냐? 네? 점유취득시효도 되지만은 그거는 20년이에요. 20년 갑식에 20년 동안 미국서 안 놓고 있을 수 있나? 한 번씩 오지. 등기 때 보고 또 팔지. 예? 이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점유취득시효 말고 뭐 하나 더 있어. 이제 거의 맞췄어요. 예.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자 원래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까? 무효인 등기입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는 절대 무효인 등기예요. 이것도 무효죠, 이거. 야도 무효고, 야도 무효죠. 허위 위조 등기했으니까 이놈이. 가장매매도 무효지만 가장매매 같으면은 제3자 보호받아요. 민법 108조. 예?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 그거는 과실 유무는 안 따져요, 이거는. 그럼 몰랐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정매매가 아니라 이거는 을식이 이놈이 일방적으로 허위 위조 등기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가장매매하고 혼동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가장매매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가장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예요. 갑하고 둘이 짜고 이거 부도 나가지고 지 앞으로 해놓으면 압류들아 경매 넘어가니까 지 앞으로 을식이 앞으로 좀 해놓자 하는 게 가장매매예요. 이때는 병은 선이면 돼요, 이게. 병은 보호받습니다. 단서에 의해서.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 단서, 민법 107, 108, 109, 110조 4개 조문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공신력 인정 때문에 안 믿어. 시험에 주의하시고. 그렇지만 이거는 가정매매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허위 위조 등기했어요, 이놈이.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고 병식이는 또 정식이한테 팔아먹었어요. 저 정식이도 점유하고 거기다가 등기까지 했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가 한 1년 농사 짓고 야가 한 6년 농사 짓고 야가 3년을 짓어. 총 10년. 야 등기 말소 당해 안 당해? 야 등기부 취득시효로 말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야는 악이죠. 야는 선이. 야도 선이. 선이고 과실 없이 10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합체가 주장해도 되고 직거만 주장해도 되는데 합체가 주장하면 10년 맞아요. 10년 맞으면 이게 악이 야가 승계가 돼. 그럼 전부 악이 돼버려요. 그럼 말소 당합니다 이거. 그러면 야가 몇 년 더 흘러면 돼요? 4년. 자, 야가 4년만 되면은 야급 빼쁘면 돼 이거. 빼쁘고 야 6년하고 4년하고 합치면 10년 되죠, 그죠? 그럼 우리 대부분 판례는 자기 명의로만 등기된 거 가지고는 신뢰할 필요는 없다. 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 합체가 10년이면 된다. 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게. 고로 병식이하고 정식이만 합쳐도 10년 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로 말소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3년만 됐을 때는 야도 말소 당합니다, 이거. 왜? 이거 합쳐봐야 10년인데. 적으면 둘이면 9년밖에 안 돼, 이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요?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원칙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말소 당합니다. 당하나 단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10년이 됐다면은
선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10년이 있다면은 등기부 취득시효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등기 공부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실무에서 판사는 아니지만은 변호사는 되실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험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은 뭐 공부 아까 좀 하지만 이제 강의 다 듣고 나시면은 변호사나 판사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준 법과대학생, 준 로스쿨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시험 합격 딱 하고 나면요 준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돼요. 아시겠죠? 예, 요거 이해되시면은 참 이제 그래도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첫날부터 내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뭐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들이에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식이도 보호를 못 받고 말소당한다는 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비록 등기가 무효인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선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한 게 10년이 돼버렸다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좀 쉬었다 합시다.